안녕하십니까? 배팅 부동산 원룸 임대는 서비스업 당연히 수익률 높다. 적정 수익률 몇 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룸을 매수를 할 때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그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산정해서 비싸지 않은 가격의 원룸을 매수하는 어떤 그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 그런 제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일단은 농지를 좀 빗대어 설명하겠습니다. 좋은 농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A 농지와 B 농지가 있는데 면적은 같습니다. 면적은 같은데 A 농지는 1년에 80만 원을 벌고 B 농지는 1년에 1,100만 원을 법니다. 자, 그런데 80만 원 버는 A 농지는 호두나무 심어놓고 대충 그냥 수확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고, B 농지는 봄에는 감자를 심고 가을에는 고구마를 수확하는, 자, 그러한 형태로 빡시게 이렇게 돌릴 경우 1,100만원 수입이 난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A 농지, B 농지, 자, 농지의 문제가 아니죠. 이것은 내 노동력을 얼마나 투입하느냐,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. 자, 원룸이 B 농지하고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그 원룸인데 칸을 세어보면 총 42칸입니다. 42칸. 42개의 원룸을 돌리면 개당 20만원만 받아도 840만원 수익이 잡힙니다. 자, 똑같은 땅 면적이 똑같은 땅에다가 자, 원룸을 짓지 않고 다세대를 지어서 그 임대를 돌리면 6개밖에 안 나오죠. 6개를 평균적으로 한 100만원 받는다. 그러면 600만원 수입이 잡힙니다. 월세로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예 처음부터 지을 때 단독주택으로 지어버리면 관리는 편하죠. 한 개만 관리하면 되니까. 자, 그런데 월세가 뭐 많이 받아도 400만원 요 정도밖에 못 받겠죠. 자, 그러면 수익이 총 400만원이 잡힙니다. 자, 요것을 정리를 하면 요렇게 됩니다. 원룸 다세대 단독주택 순인데, 자, 보시면은 단독주택은 내 노동력이 거의 안 들어가죠. 뭐 한 2% 정도만 들어간다고 일단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원룸 같은 경우에는 계약만 42건을 해야 됩니다. 계약만. 단기도 좀 있겠죠. 이 중에서는. 자,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 비중이 30%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. 자, 그러니까 월 수익이 840만원 더블 이상 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, 자, 그리고 원룸은 보증금이 작아서 사고 확률도 좀 있죠. 자, 명도 소송 한다고 해서 다 못 받아냅니다. 자,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룸의 그 수익이 일단은 만시를 가정했을 때 840, 이 정도는 나와야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원룸 투입비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것은 일단 계약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. 자, 42개 계약을 하려면 중개사한테도 좀 맡겨야 될 것이고, 나도 뭐 피터팬 같은 데 올려가지고 또 모집을 좀 해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계약에 따른 비용, 계약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겁니다. 42개. 자, 거기에 따른 비용이 당연히 들어갑니다. 자, 그 다음에 명도비가 또 걱정이 되죠. 당장 20만원 월세인데 보증금 얼마나 받겠습니까? 뭐 끽해봐야 뭐 300 받겠죠. 끽해봐야 300 받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명도 소송 한번 들어가면은 지금 300 넘게 깨질 건데, 자, 그러면 다 못 받을 겁니다. 왜냐면 그 원룸 사시는 분들이 그 보증금도 작고 세입자 자산도 적겠죠. 자, 그래서 명도 승소해도 비용 전액을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. 이렇게 가정을 해야 되겠죠.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. 자, 그리고
최고로 많이 투입되는 비용은 내 인건비죠, 내 인건비. 자, 그래서 다른 일 하면서 원룸을 42개 돌린다. 굉장히 빡신 일이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내 인건비 무시 못한다. 자, 어떻게 보면 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임대업으로서의 그 확장성 자체도 좀 떨어질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3번 주택 임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편하게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임대하기가 쉽죠. 자, 그렇지만 임대 수익률 4%는 나와야 세금 복비 등 지불하고 나면은 3%는 나올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은 아파트 임대 수익률 뭐 1%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가격이 좀 떨어져서 2%까지 나오는 어떤 그런 물건이 있겠죠. 자, 그런데 그거 사고 나서 2% 받고 임대 돌리면 전혀 남는 게 없을 겁니다. 정말로 그것은 안 좋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아파트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파트 살려면 한 10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. 적정 수익률 나오려면 자, 어쨌든 간에 주택 임대 수익률 아파트라도 4%는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원룸은 그것보다도 더 나와야 되겠죠. 4번 원룸 임대 수익률 자, 내 인건비 들어가니까 플러스 1% 정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복비 등 추가 비용 및 명도 비용 자, 요런 거 생각해도 플러스 1%는 또 잡아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최소 6% 이상 나와야지 정상인 것이지 원룸이 그 6% 정도 수익률 나오지 않는다. 자, 그러면은 노동력만 갈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. 특히나 고시원 같은 것은 10% 수익률 이렇게 계산했을 때 단순 계산했을 때 한 10% 수익률 나와야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나중에 10%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돌려보면은 일정 부분 공실도 있을 것이고 자, 그래서 10%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, 아마. 자, 5번 수익형 부동산 고르기. 기본적으로 4%는 넘어야 됩니다. 자, 아파트 수익형 부동산입니다. 다세대, 원룸, 건물 있으면 거의 대부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면 됩니다. 자, 수익형 부동산 아닌 거, 공장, 창고 이런 것까지는 수익형 부동산 아닐 수가 있습니다. 땅 면적 대비 그 건물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 아닐 수 있지만 지금 도시에 있는 주거용 건물들 자, 거의 대부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면 됩니다. 자, 옛날과 달리 용적률 100% 하던 그런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땅 팔아서 건물 짓는 그런 개념의 그 건물이 없습니다.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도 수익형 부동산이고 자, 기본적으로 4%는 넘어야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기능을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런데 2번 원룸, 초소형 오피스텔 등 나의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 하는 어떤 그런 물건의 경우 임대 수익률 당연히 6% 이상 나와야지 매수 검토가 가능하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6번 임대업의 진화. 처음에 고시원 한 방 40개 돌린다. 자,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돈이 좀 모여서 추가로 원룸을 매수해서 원룸도 플러스 한 50개 정도 돌린다. 자, 그러면 90개죠. 90개. 90개면은 4구 360. 자, 4일에 한 건 정도는 1년치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4일에 한 건 정도 계약을 해야 되는 굉장히 노동력 투입이 많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때부터는 자, 90개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게 넘어가면은 관리가 안 되겠죠. 자, 90개 해봤자 건물로 따지면 몇 개 안 됩니다. 자, 그래서 돈이 좀 모이면 전환을 진행하겠죠. 그러니까 다세대나 아니면은 오피스 이런 걸로 전환을 하면은 개수가 줄어들면서 좀 더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. 자,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다가 또 돈이 모여서 자, 더 많이 돌리고 싶다. 그때는 대형 사무실로 전환을 할 겁니다.
대형 사무실 전환하면은 자, 한 개 돌려가지고 예전 수익만큼 올릴 수도 있으니까 초대형 사무실로 전환을 하겠지요. 자, 요렇게 임대업의 진화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인건비 투입의 한계 때문에. 자, 그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마무리 7번. 첫 번째로 작은 물건, 원룸, 고시원 등 임대 수익률은 기준이 6%는 되어야 된다. 자, 특히나 고시원 거의 10% 나와야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고시원은 그 확장성에 한계가 있죠. 인건비가 너무 들어가서. 그런데 뭐 직원 고용하면 되지 않나? 자,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입니다. 이 노동력을 갈아 넣는데 고용한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동력을 갈아 넣겠습니까? 자, 그래서 확장성 한계가 있고 차라리 전환하는 것이 나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. 다세대나 평수 큰 다세대나 오피스텔 여러 채 그걸 관리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죠. 그리고 권리금 있는 고시원이나 원룸 인수, 뭐 쉐어하우스 이런 것들, 자, 그것들은 어차피 내 노동력을 갈아 넣는 일인데 내 노동력을 갈아 넣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것인데 거기에 권리금까지 거액의 권리금까지 준다. 그것은 비춥니다. 자, 권리금 그 성격을 봐야 되는데 그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이 감가상각 충분히 반영한 시설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다. 자, 그 정도는 오케이입니다. 자, 그리고 내가 생판 새로 시작을 하려면 뭐 한 달은 공실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, 자,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그 임대료, 자, 그 정도는 권리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. 자, 그렇게 보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권리금이 크다. 자, 그것은 할 일이 아닙니다. 내 노동력 갈아 넣어서 타인의 배를 불리는 행위인데, 자, 권리금이 크면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됩니다. 뭐 7%, 8% 나온다고 해서 그게 명목상의 숫자지 실제 운영하면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, 자, 권리금까지 주면서 뭐 임대업 하겠다. 자, 그것은 할 일이 아닙니다. 그냥 정기예금이 훨씬 낫습니다. 그렇게 그런 조건이라면. 자, 그래서 오늘은 그 원룸 임대 적정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, 작은 물건들은 임대 수익률이 당연히 높아야 된다. 자, 그 기준으로 매매가를 설정해야 된다.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